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 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지역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유명재 사무처장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돌봄 노동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사회복지사가 우선 떠오르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돌봄 서비스를 하는 전문직의 종사자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긴 해요. 그렇지만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든가 상담사, 치료사, 물리치료사 이런 다양한 그 전문 직군들이 그 현장에 근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범위를 보면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사회복지사들만으로서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전문 직업군에 의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나 우리 서비스 대상자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에서 장애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기관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을 이제 구분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제 관계 번영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약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는 1,6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종사자가 1인인 시설, 뭐 그룹홈이나 소규모 시설 같은 데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종사자가 한 200여 명 정도의 규모가 있는 어떤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막 합해 보면 정확한 어떤 시설 기관 수는 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한 1,600여 개소의 시설 기관들이 우리 전남 지역에 운영되고 있고 약 한 15,000명의 종사자 돌봄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분들을 찾는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회는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령화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기존에 가족이 전담했던 어떤 돌봄 어떤 서비스를 다시 말해서 영유아 돌봄이나 노인 돌봄 뭐 이런 어떤 돌봄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부분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사회가 변화되고 복지 영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복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긴 합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떤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돌봄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제 최저임금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 처우 개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편견이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은 사회복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또는 희생정신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편견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바람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사 지원 서비스를 갔었을 때에 뭐 성추행이나 뭐 폭행이나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그 돌봄을 하는 우리 노동자 아니면 종사자들에게 네. 어떤 안전 체계라든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인 돌봄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첫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어떤 편견, 이걸 좀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 어떤 쟁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급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우와 관련된 급여 문제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급여가 사실은 이제 현실화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시설 기관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뭐 1년을 근무하는 20년을 근무하는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의 현실화, 급여의 뭐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처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인력난을 돌봄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이렇게 구인 그 찾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처우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전남에서는 최근 전라남도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3월 말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좀 보니까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매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 기본 계획 내에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정책이라든가 안전한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자, 이런 것들이 그 기본 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것만 충실히 해도 사실은 우리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뭐 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 수준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그 시간급을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나은 보수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돌봄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제도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항상 그 돈 문제입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 예산을 선 집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제 돌봄의 수요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수요들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돌봄 종사자들을 어떤 형태, 다양한 형태로의 어떤 그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대우를 정당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돌봄 종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봉사와 희생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돌봄 종사자들을 바라봐야만이 월급 올려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희생과 봉사한 사람들이 뭐 월급 타령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도 정당한 전문적 직업군으로서 그 인식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종사자분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예방적 측면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종사자의 존중 캠페인입니다. 종사자 존중 캠페인을 만들어서 라디오에 매주 1회씩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어떤 종사자 캠페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사자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상벨이나 전화 녹취기라든가 휴대용 비상벨 등을 보급하고 있고요. 또 위기 대응 시에 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종사자 근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시설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 저희들이 한 20개 시설 정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20개 시설을 접수하는 시설은 상당히 꽤 많아요. 근데 20개 시설을 저희들이 전문 심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을 근거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 그 업무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고취 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설별로 이렇게 의무 교육도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회계, 행정, 문서관리, 교육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회계 전산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한 연 60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들과 정례적으로 또는 직능단체, 저희 그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을 대표하는 직능들이 한 13개의 직능 정도 있습니다. 뭐 아동,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이런 어떤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다양한 그 직능 단체장님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또 이런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들이 협의회의 어떤 그 업무의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조사연구 사업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협의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연구 인력의 한계로 해서 조사연구 사업을 활발히 하지는 못한 지금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한 번씩 우리 전라남도에 한 1,600여 개의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설의 뭐 실태 조사나 그 1,600여 개 시설에 또 시설이 뭐 1년에 뭐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또 폐쇄된 데도 있고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록해 가지고 우리 전남 도민이나 시설 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아니면 시설 기관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이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남의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들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향후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 목표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돌봄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 등에 대해서 민간 복지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지금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중에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환경, 사회통합 이런 ESG 경영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이 우리 그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사회 문제의 큰 어떤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함께 짚어봤고요. 또 전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뭐 등등, 뭐 지역사회 등등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복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 노동자분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